경납고 뒤편을 가리고 있던 천막이 걷히자 새롭게 단장한 여객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광택감 있는 푸른색 바탕에 남색 태극 문양. 대한항공의 상징이었던 빨강과 파랑 태극 문양 로고는 41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대한항공은 2년 안에 아시아나항공 통합 작업을 마무리하고 세계 10위권에 메가 캐리어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통합항공사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조원태 회장도 6년 만에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규모보다는 질을 더 따지고 싶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언제나 고객들이 믿어주시는 그런 항공사가 되는 것이 더 목표이기 때문에. 로고와 디자인 등 기업 이미지는 물론 기내식 메뉴를 다양화하고 기내용품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에 맞춰 새 유니폼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관심이 가장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 작업은 현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굉장히 민감한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고객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이것을 통합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대한항공 독과점 체제가 되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게 독과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와의 마일리지 통합과 조종사 인력 재배치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2027년 통합 대한항공으로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지분 취득을 위한 잔금 8천억 원을 납입하고 기업 결합을 마무리합니다. 차입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아시아나가 발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신주 1억 3천만여 주를 취득하는 걸로 모두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2020년 11월 산업은행의 지원으로 아시아나 인수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4년 1개월 만에 기업 결합을 마치는 겁니다. 직원 수 2만 7천여 명, 여객 규모 세계 10위권의 초대형 항공사가 됩니다. 대한항공은 그동안 필수로 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세계 14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3국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반독점 소송 등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한 걸로 간주합니다. 아시아나는 앞으로 2년간 대한항공이 지분 63.9%를 가진 자회사로 독립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 진에어와 에어서울 등 두 회사의 계열 저가 항공사도 통합을 논의하게 될 전망입니다. 2019년 4월 금호그룹의 경영난으로 매물이 된 아시아나가 5년 8개월 만에 새 주인을 만나면서 36년간 이어온 양대 국적 항공사 체제는 막을 내립니다.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쟁력 상승이 기대되지만 독과점에 의한 항공권 가격 상승과 노선 감소 등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 우려도 제기됩니다. 구조조정은 계획이 없습니다. 절대로 고객님들의 편의나 가격 인상이나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합병 후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2026년까지 사용 가능하고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6개월 내에 공정위에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공급 좌석수를 아시아나항공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 2019년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항공권 가격도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했고 기내식과 수화물, 라운지 등도 2019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문제는 마일리지입니다. 올 3분기까지 아시아나항공 이용자들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모두 9,814억 원어치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치를 더 높게 인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용 금액에 따라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신용카드의 경우 대한항공은 1,500원당,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1마일씩 적립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1대 0.7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경우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보유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내가 그 궁금증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양쪽 다 가지 있는데 공평하게 같이 일로 쳐줬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대 0.7이라는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협의된 내용은 아니라며 마일리지 가치 평가는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일리지 합병 비율 관련해서는
이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당연히 유불리가 갈릴 수 있고 또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대한항공이랑 계속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좌석 예약에 사용하는 마일리지는 가치를 동일하게 인정하고 물건 구매 등에 사용할 때는 차등을 두는 이중평가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내년 6월까지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정해서 공정위에 보고한 뒤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SBS 권영인입니다. 파일럿을 꿈꾸던 A씨는 몇 년 전 아시아나 항공의 선선발 프로그램에 합격해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뒀습니다. 1억 5천만 원가량 들여 훈련을 마쳤지만 채용 소식이 없어 수년째 비행 낭인 신세입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가장 커리어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에 교육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받았는데 지난 2017년 정부는 항공사가 훈련생을 선발하고 훈련 기관에 위탁해 자격을 취득하면 채용하도록 하는 선선발 후교육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취업이 보장된다, 저소득층도 조종사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밋빛 설명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며 지난 2022년 사실상 폐지됐고 이미 훈련을 마친 30명 가까운 훈련생들은 5년 넘게 기약 없이 채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훈련 기관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공지까지 받았습니다. 곧 있을 아시아나 채용에서 대한항공과의 합병에 따라 지원 자격인 비행시간 요건이 기존 300시간에서 대한항공 기준인 1000시간으로 올라갈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너네는 체지량이 안 되니 에어부산이나 에어솔 쪽에 조금 더 우대를 해줄 수도 실제 이런 내용이 담긴 채용 공고문이 훈련생들 사이에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훈련생들은 국토부와 아시아나 항공 모두 훈련생들을 방치하고 있다며 최소한 채용에 지원할 기회라도 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인원들을 나몰라라 한다라는 거는 채용 기회라도 한번 주고 차라리 각자 책임을 좀 질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회사의 조정 자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책임을 다했거든요. 아시아나 항공은 채용 일정과 기준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국토부는 7개 항공사를 불러 수료생들에 대한 협약 이행 현황을 확인했는데 별다른 대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SBS 하정윤입니다.